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8월 20일 오후 1시 보건부 브리핑입니다. 8월 20일 보건부에서는 새 감염자가 5명이며 모두 커뮤니티 감염 사례라고 발표했습니다. 새 감염자 5명 중 4명은 기존의 오클랜드 클러스터와 연결돼 있으며 다른 1명은 이전에 발표된 투코로아 사례와 연결돼 있습니다.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80건의 감염 사례가 있고 78건은 오클랜드 클러스터와 연결돼 있으며 리제스 호텔 직원 등 2건은 조사 중입니다. 전국에서 활성 감염자 수는 101명입니다. 리제스 호텔 직원 감염건에 대해 보건부는 강력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진된 이 호텔의 유지 보수 작업자는 7월 31일 확진된 이 호텔에 격리 중이었던 사람과 동일한 승강기를 사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승강기를 탄 것이 아니라 확진자가 이용한 직후 직원이 승강기를 이용했다고 애슐리 블룸필드 차관은 말했습니다. 애슐리 블룸필드 차관은 미국에서 귀국해 리제스 호텔에 격리 중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확진되었고 그 사람이 이용한 승강기를 호텔 직원이 몇 분 후에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세인트룩스 쇼핑몰에 방문한 사람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 아침에 세인트룩스 쇼핑몰을 방문했던 사람은 혹시 증상이 나타나면 GP나 헬스라인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 쇼핑몰은 오클랜드가 레벨 3가 된 이후 폐쇄됐습니다. 쇼핑몰에 있는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은 어제 청소를 위해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크린시 히킴스 보건부 장관은 검사 결과 미스테리한 리제스 호텔 직원 감염 사건을 제외하고는 국경의 격리시설 이외에 클러스터와 연결되지 않은 커뮤니티에서 보이지 않는 전파는 없었다고 강력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전파를 초래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국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우리가 예상했던 속도와 규모로 국경에서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은 8월 20일 오후 1시 보건부 브리핑이었습니다. 오클랜드 필고프 시장은 첫 록다운 기간 중 벼랑 끝에 서 있던 비즈니스들이 이번에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운실 수석 경제학자는 코비드19 레벨 3에서 도시 4분의 1의 노동 인구가 일을 할 수 없고 하루 2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운실 자료에 따르면 임금 보조 정책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록다운으로 2만 4천 명의 오클랜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약 25만 명이 현재 일을 할 수 없고 거의 30만 명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카운실의 데이비드 노만 수석 경제학자는 현 단계에서 계속할 수 있는 일은 건축이라며 지난 10년간의 성장으로 오클랜드가 필요로 하는 기간 산업 건축이 더 많이 이루어져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가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 장기적 자산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격리시설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중앙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위해 500명의 병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제 경비업체협회의 게리 무리슨 회장은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었던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실망과 유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엔제 퍼스트의 윈스턴 피터스 당수는 새로운 국경관리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만일 연정 파트너로 자신이 정부에 들어서게 된다면 뉴질랜드 보더포스라는 이름으로 이를 도입해 격리시설도 민간 호텔이 아닌 군부대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레벨 3의 상황에서 오클랜드 경계를 이동하려는 비필수적 이동 차량 4,781대를 되돌려보낸 것으로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까지 13개 검문소에서는 86,685대의 차량들이 검문소를 통과했으며 4,781대의 차량들은 통과가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기 시간 또한 사전에 허가받은 서류를 제시하면서 검문소에서의 절차가 쉬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체 시간도 단축돼 남쪽 검문소들에서는 평균 30분 정도, 그리고 북쪽 검문소들에서는 5분 정도의 대기 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아파트 건물 거주민이 코비드19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넬에 있는 더 레딩스 단지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확진 결과가 나온 후 가족과 함께 격리시설로 이동됐다고 뉴질랜드 헤럴드에서 보도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공중 보건 서비스는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바이러스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2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호주가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 강제적 의무 접종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인정돼 개발 중인 백신 제조사 아스트라제네카와 2,5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구입 계약했으며 영국도 이미 1억 명 분량의 백신을 주문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전 국민의 95% 인구에 대해 강제적 의무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만 건강 또는 다른 치료상의 문제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접근 방식은 호주와 다릅니다. 자신도 하던 총리는 굳이 백신 접종을 강제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 의사에 따라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부에서도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지만 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일자가 10월 17일로 한 달 연기되면서 새로운 유권자가 약 5천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사이 만 18세가 되는 5천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손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치인들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중요시하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과 정당을 위한 정책보다는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공익을 위해 힘쓰는 진정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첫 지점이 되는 코스코 건설 계획이 코비드19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호주의 패트릭 대표이사는 말했습니다. 3층짜리 메가 매장 건물 건설 계획은 오클랜드 웨스트게이트 지역에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는 10월달 상황에 따른 정부의 이동 허가 방침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 건설과 관련해 많은 관계 직원들과 인력들이 호주로부터 이동해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코스코는 지난해 6월 웨스트게이트 지역의 쇼핑센터 바로 옆에 전용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지난 4월 1억 달러의 비용을 투입해 주유소와 타이어 센터, 푸드코트, 안경점과 가전 가구 제품 등의 매장을 준비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코스코는 현재 호주에 11개 매장이 있으며 다른 소매점들과 비교해 25에서 30%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 기준 환율은 783원 1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0원 96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5원 30전입니다.